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둔촌주공 일반 분양 언제 될까요? 지금 공사 중단된 상태고 유치권 플랜카드도 걸려있죠. 그런데 이 일반 분양 여러분들 기대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비 증액과 관련 없는 다른 이슈로 지금 장기화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둔촌주공 사태의 원인은요, 전 조합과 건설사가 부당한 공사 증액을 해서요, 조합원의 부담이 늘어나 새로운 조합 집행부가 선출됐고, 늘어난 공사비를 줄이려는 과정에서 급기야 공사 중단과 유치권 행사까지 일어났다는 부분이죠. 여기에 조합은 공사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맞선 상황입니다. 현 조합에서는요, 공사비 증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이 공사비 증액 때문에 조합원들 부담이 늘어났더라. 그래서 2019년 12월 7일날 총회와 2020년 6월 25일날 실제 계약이 체결됐을 때 조합원 분담금이 크게 차이가 나네. 2억 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거 공사비 증액은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총회 책자와 실제 조합원 분담금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2019년 12월 7일 날 총회 책자에 나와 있는 공사비하고 2020년 6월 25일 날 계약 체결된 공사비하고 크게 차이가 난다면 건설사에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보통 착공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는요, 일반 분양 수익 감소에 따른 영향이에요. 왜냐면은 조합에서 희망했던 평당 분양가는 3,550만 원인데 실제 허구에서 통보받은 분양가가 2,910만 원이다 보니까 조합원 1인당 약 1억 3천만 원의 부담이 증가했다는 부분이죠. 이거는 나라에서 컨트롤하는 부분이고, 실제 분양가는요, 일반 분양 개시 일주일 전까지 모르는 게 일반 분양가예요. 자, 이 과정에서 조합 집행부가 교체된 것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조합 집행부가 예상 수입은 높게 잡아갖고 비용은 적게 잡아서 막대한 이익이 날 것처럼 조합원한테 알려왔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실패했으니까 책임질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실제 이런 사례 많이 있습니다. 권하진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요, 시공사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물론 부당하게 높은 공사비가 책정됐다면 가능하겠죠. 자, 둔촌주공의 시공비를 비교해 볼까요? 둔촌주공 전체 공사비 3조 2229억 원입니다. 평당 한 49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게 2020년 6월 계약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2020년에 공사비가 평균 어느 정도로 책정됐나 봤더니 재건축 같은 경우는 484만 원이 책정됐고 재개발은 462만 원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평균 공사비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될 게, 자, 얘는요, 수주 과정에서 제시하는 공사비예요. 그러면은 이런 수주 과정에서는 영업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사비보다 낮게 책정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공사비 자체가 과하게 책정이 됐다는 문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조합에서 주장하는 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상 문제도 보겠습니다. 전 조합장이 해임 발의된 날 체결된 계약이라는 거예요. 조합원 의견도 안 물어보고 체결했으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데, 이게 2019년 12월 7일 날 조합 임시총회에서 공사계약 변경의 건이 가결될 내용을 발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조합장 해임 발의된 날 계약했다는 걸 문제 삼는데, 뭐 내부에서는 도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왜 나가는 사람이 이것을 체결하냐? 시공사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쉽지 않다는 거죠. 또 하나, 한국부동산은 공사비 증액 검증 프로세스를 무시했다는 주장입니다. 문제는 일정 수준의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은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계약 대비 10%가 넘어가면 일단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공사비 검증은 받긴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공사비 검증 시기의 기준도 없고요, 안 받았다고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이런 식으로 공사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받고 산출된 결과가 있잖아요. 그것을 꼭 받을 필요는 없고요, 강제 조정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에요. 그래서 조합과 시공사가 그 시기에 합리적인 분양가를 양쪽에서 합의를 했을 경우에는 뭐 별로 효용이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 부당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사비 증액 소송에 대해서는요, 제가 볼 때는 결과가 뻔히 보여요. 조합의 승소 가능성은 제 상식적으로는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근데 새로운 조합 집행부가 들어온 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서야 소송을 했다? 좀 늦은 감이 없어 보이지 않으세요? 바로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4월 13일 날 조합에서 시공단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공사 중단 이틀 전에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분제 계약을 도급제로 변경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너네 건설비만 받고 이제 돈 줄게, 그렇게 시공하자, 이런 식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애매한 지분제 대신. 그리고 두 번째가 2020년 6월 계약 체결 공사비 금액을 모두 인정을 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고급화 공사는 조합의 요청을 적극 수용한다. 다 여기서 들어가는 비용은 지불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사비 금액을 모두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 검증 절차를 걸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축자재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조건을 수락할 경우에 한국감정원의 검증 절차에 따라서 공사비가 좀 깎일 수 있거든요. 그걸 시공사가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시공단은요, 4월 15일 공사 중단 및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형 사업장에서 공사 중단은 다르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대규모 사업장이잖아요. 건국 이래 최대 규모 사업장이잖아요. 4천여 명의 건설 인력과 장비를 공사 재개 시점에서 다시 세팅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거든요. 4천 명이 지금 일자리 잃었다고 이제 시위하고 난리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시행사와 일을 못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자, 공사비 검증이 불만이면은 협상을 통해서 검증을 빼고 하자면 될 텐데 시공단에서 왜 공사 중단하고 유치권 플랜을 걸었을까요? 여기에 예상 못한 다른 이슈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멈춰선 둔촌주공, 지연비용과 마감재 등을 두고 갈등 2라운드. 이게 뭔 소리냐 싶죠? 들어보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둔촌주공 사업장의 완공 일정이 222일 정도 늦어진다는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어요. 이때 시공단 측은 조합의 규칙 사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조합의 설계도서 제공이 지연되면서 제때 일정을 못 맞추었고 PVC 창호 변경에 따른 마감 사양 확정 지연도 우리가 공사를 못하겠다, 너네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실제 둔촌주공 조합 측에서 마감재 업체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마감재 업체 선정 권한 달라, 둔촌주공 조합의 이상한 요구, 고급화 명분으로 19곳을 교체할 것을 요구했대요. 자, 그래서 창호하고 층간 차음재, 가구, 타일, 홈 네트워크 부분 등 19개 마감재 변경을 조합이 직접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조합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마감재 TF를 통해 좋은 마감재로 교체하는 것을 주장했다고 해요. 근데 현재 하도급법에서는요, 시공단이 마감재 업체를 입찰을 통해 선정하도록 적시가 돼 있다는 거죠. 실제 2019년 12월 총회에서 의결된 마감재 리스트가 있어요. 자, 근데 조합이 시공단에 보낸 공문들이 인터넷상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사 제목 이렇게 나왔어요. 둔촌주공 사태 공사비 아닌 이권 개입이 원인이었나? 2021년 1월 28일 날 시공단에 공문을 보내서 건축자재 마감재 선정 시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식으로 공문을 보내요. 자, 그리고 나서 3월 24일 날 특정 층간 차음재 업체와 시공단 미팅을 조합이 주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는 공인 성능 인증서를 받지 못해서 결격 사유가 있었다는 게 언론의 보도예요. 그리고 2021년 5월 29일 날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이 되죠. 자, 그리고 2021년 4월에는요, 조합에서 샤시 업체 변경을 요구해요. 공문이 날라옵니다. 자, 우리 조합에서 이제 샤시 업체로 선정된 LG 하우시스사에다가 창호 제품의 규격별 견적을 요청했으나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다. 그래서 시공단에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LG 하우시스사에서 제조한 제품을 제외하고 타사의 창호 제품을 구매해서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규격별 견적서를 안 줬다고. 만약에 네가 이것을 말을 듣지 않으면은 건설비 정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시공단이 벌쩍 뛰죠. 야, 이게 무슨 소리냐, 당연히 안 된다, 이거 하도급법 계약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미 업체 다 선정해 놓고 발주까지 어느 정도 이제 구매 계약이나 발주 단계까지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업체를 바꿔라, 견적서 안 줬다고. 이게 수억 수십억짜리도 아니고 수백에서 수천억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그렇게 쉽게 바꾼다고요? 그랬더니 조합에서 공문을 발송합니다.
조합 동의 없는 세대 창호 발주 계약 배경에 우리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시정을 촉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정 지원과 단가 상승을 막기 위해 시공단이 보낸 창호 공장 제작 예고문을 우리가 반송해 버렸다. 그랬더니 시공단이 발송을 하는 거예요. 자, 조합에서 시공단과 사전 협의 없이 임시총회를 통해서 설계 변경안을 상정을 했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우리랑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설계 변경이 들어가면은 뭐 마감재 변경이든 설계 변경이든 설계 도서도 받아야 되고 그 업체 변경할 때 또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정 지연이 있을 것이고 또한 기존에 계약했던 업체 해제 관련된 부분도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와 관련된 합의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2021년 7월 16일까지 합의서 날인을 하지 않으면 기존 계획대로 가겠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랬더니 조합에서 공문을 발송합니다. 우리는 기존 PVC 제품 대비 5에서 7% 이상 된 가격으로 이 정도 제품을 조달해 가지고 건설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공단에서 발송을 해요. 공문을. 지금 창호 스펙 바꾸면 기존 공정보다 2개월 더 지연이 예상된다. 그리고 공정 지연에 따른 피해 상황에 추 귀사에 손해배상 및 기성공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 그것이 공사 지연에 반영이 됩니다. 최근엔 아예 특정 업체를 무더기로 지정해서 변경을 요구해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나 커뮤니티 통화 시스템, 원패스 시스템, 영상 감시 시스템, 통합 관제센터, 통합 보안 설비부터 시작해서 타일, 일반 가구, 주방 가구, 욕실 가구, 위생도기, 수점까지 모두 다 업체를 픽스해서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예 하나 보내드릴까요? 에어컨 실외기실 전동 루버 입찰 시 스펙 기준 해가지고 현재 당 현장의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업체를 반드시 입찰에 포기시킬 거라고 공문에 보내버립니다. 자, 시공사가 결국 공사를 중단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버리면서 언론에 이런 보도가 나와요. 조합의 일반적 설계도서 제공 지연 및 PVC 창호 확정 지연, 공사 중지 요청 등을 통해 9개월이 넘는 공기 지연이 야기됐다. 기존 합의된 마감재 승인을 거부하고 아파트 고급화 명분을 앞세워 특정 회사 마감재를 적용하라는 일방적 지시 등 공기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공사 중단 이유를 이야기한 거죠. 자, 그러자 언론들이 이의를 제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뭐가 봐도 이상하거든요. 야, 둔촌중공 사태 원인이 공사비 증액 부분 아니었어?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마감재 선정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넘어가는 것 같네? 특정 업체 명시해가지고 마감재 업체를 선정해달라는 둔촌중공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언론에서 이런 기사가 쏟아지니까 조합에서 시공사에 공문을 보냅니다. 자, 이 공문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특정 업체 지정 공문 발송은 공문 작성 중 발생한 오류이기 때문에 삭제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 3프로TV에 관계자가 출연해서 시공사의 여론조작이다, 특정 업체 선정 요구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이미 부동산 커뮤니티에 다 퍼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시공사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공사비 증액 수용, 계약서 다시 쓰자는 거, 납품업체는 시공사가 입찰받아 결정이라는데 그동안의 업무 처리 과정을 보면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있죠. 자, 공사 중단에 대한 시공단의 입장은 분명해요. 조합의 마감재 교체 및 설계 변경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해 추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로는 금융소실과 공사 지연에 따른 인건비 등 총 1,500억 원의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그러면은 논쟁이 되었던 공사비 증액은 당연한 것이고 추가로 1,500억 원은 줘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이게 조합원 1인당 약 2,600만 원 꼴이라는 거죠. 당연히 일반 분양 및 공사 재개는 기약이 없는 거예요. 제 짧은 식견으로 볼 때는요, 현실적으로 법적 분쟁에서 조합 승소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요. 유치권 관련된 부분, 시공계약 해제 부분, 증액계약 무효 소송 어느 것도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국내를 대표하는 4개의 대기업 건설사가 유치권을 걸었다는 거는 이미 법률적인 검토가 완벽하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야, 조합에서 양보해서 야, 우리가 증액 공사비 내고 우리의 규칙 사유로 발생한 추가 공사비도 납부하겠다. 그러면은 그게 될까요? 조합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비 증액과 사업기간 연장을 조합원들이 찬성을 해줄까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극적인 합의를 기대할 단계는 지났다는 거고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개입한다 그래도 지금은 풀 수 없는 단계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마감재 고급화 요구가 잘못된 거니? 야, 당연히 조합원 입장에서는 마감재 좋은 거 쓰고 싶겠죠. 그런데 굉장히 여기서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정비사업장의 마감재 상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일반 분양을 진행을 해야죠. 그래야 분양 수익과 지출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추가 이익의 배분을 논의해야 됩니다. 먼저 추가 공사비 들어가는 거 나갈 것이고, 남으면은 마감재를 상향할 것이냐 돈으로 돌려받을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돈으로 안 돌려받고 만약 마감재를 올릴 거면요, 조합에서 마감재를 어떤 걸 쓰면서 가치를 올리겠다고 조합을 설득을 해야 돼요. 이 업그레이딩에 이 비용을 써도 될까요? 꼭 확인을 받고 어떤 곳은 투표까지 하면서 결정을 한다는 부분이죠. 근데 둔촌주공은요, 애초부터 마감재를 변경하기 어려운 구조였어요. 왜냐면은 일반 분양을 진행하지 않아서 정확한 수입을 모른다는 겁니다. 추가 분담금에 예민한 조합원이 많아서 집행부가 바뀌어졌는데 마감재부터 바꾼다는 거예요. 게다가 둔촌주공은 대규모 사업장이잖아요. 워낙 규모가 크잖아요. 그럼 여기에 마감재가 조달하려면은 발주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미리 계약하고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중간에 갑자기 마감재 변경을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사기간 추가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조합이 공사기간 늦춰가면서 마감재를 바꿔요? 그래서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일반 분양가가 높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조합원 수입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지금 어떻게 바꾸려는 생각하지 말고요, 조합원들한테 환급금 돈으로 돌려주고 조합원들이 스스로 바꾸게 해야 돼요. 왜? 모두게 늦어진 특수한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끼케야 조합원들이 돈으로 못 바꾸는 뭐 조경이나 외관이나 커뮤니티 센터, 막판에 건물 다 올리고 나서 주변 정리할 때 투자하는 부분에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둔촌주공 사태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주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자금 조달부터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조합 사업비나 또는 이주비 같은 부분 결국에는 시공단의 보증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인데, 자 그러면은 이거 연장할 때 금융당국에서 한번 금융사들이 확인을 하겠죠. 이게 왜 공사가 중단됐나? 근데 이거 저희 같은 유튜버 눈에도 보이는데 그 사람들 눈에서 안 보이겠습니까? 아, 이거 답 없구나 느껴지시겠죠? 느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둔촌주공 내년에 입주하지 않아도요, 큰 변화는 일어나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화되는 시기라는 거죠. 자, 이 상황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대비하세요. 먼저 현금을 좀 많이 쌓아두시고요. 두 번째, 아파트 교과서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도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